다들 베트남을 사라고 할 때 저는 오늘 파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FTSE 승격, 신흥국 지수 편입, 외국인 자금 유입, 베트남 부동산 뜬다. 요즘 베트남 투자 이야기가 온통 이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늘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저는 요즘 반대쪽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근거부터 밝히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직접 잰 숫자입니다. 저는 호치민에서 부동산 수십 채를 관리하면서 물건마다 들어오는 매수 문의를 장부에 기록합니다. 다른 하나는 제가 직접 본 장면입니다. 요즘 고객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하시는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사도 됩니까? 였는데 지금은 지금 팔아야 합니까? 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그 기록을 공개하는 영상입니다. 통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베트남 증시의 FTSE 신흥국 승격, 이건 팩트입니다. 작년 10월에 발표됐고 올해 4월에 중간점검 통과가 공식 확인됐고 발효일은 올해 9월 21일로 확정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외국인 지수자금이 들어온다. 그러니 그 전에 사야 한다. 한국에서 저한테 오는 신규 문의도 대부분 이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에는 금이 가 있는 지점이 세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 금. 이미 올랐습니다. 승격 발표는 작년 10월이었지만 시장은 그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베트남 지수는 작년 봄 1100선에서 발효일이 오기도 전에 이미 50% 넘게 올랐습니다. 지수를 따라가는 큰돈의 상당 부분은 발효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먼저 사둡니다. 그러니까 9월 21일은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 미리 사둔 쪽이 답안지를 맞춰보는 날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금. 편입은 하루에 끝나지 않습니다. 올해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이벤트에는 끝나는 날짜가 있다는 뜻입니다. 시작일만 보도되고 종료일은 잘 이야기되지 않는데 중요하게 체크해야 하는 건 종료일입니다. 세 번째, 금. 이 시계 옆에서 다른 시계가 같이 돌고 있습니다. 7월 18일 베트남 총리가 정부와 기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재무부에 지시를 하나 내렸습니다. 금융시장 종합개혁안을 7월 안에 제출하라는 지시입니다. 또한 같은 자리에서 나온 공개 발언 3개를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베트남 최대 은행 중 한 곳의 회장은 국내 저축만으로는 10% 성장을 지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외국계 대형 운용사는 국가 성장에 필요한 자본을 은행 대출에만 기댈 수 있는 시간이 3년에서 5년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총리 본인은 이번 임기의 자본 수요가 지난 임기의 2배 가까이인데 국가 예산으로는 20% 남짓만 감당된다고 했습니다. 은행 대출로 크던 경제가 자본시장으로 옮겨 타야 하는 국면이라는 그림입니다. FTSE 시계와 개혁 시계가 따로 도는 게 아니라 같이 돌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게 저도 사업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마다 조달금리를 직접 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작년에 대출, 그러니까 자금 수요는 19% 넘게 늘었는데 예금, 자금 공급은 14% 느는데 그쳤습니다. 올해도 이 격차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구할 곳이 은행 한 군데뿐인 경제에서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빠르면 은행은 예금금리를 올려서 돈을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금금리가 연 7%를 넘고 아파트 담보대출은 12에서 15%까지 갑니다. 그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가계예금이 5월 말 기준 4천억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대치입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이 부동산이 아니라 은행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은행 수장이 조달비용 이야기를 직접 꺼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본시장으로 옮겨 타는 건 그 압력을 빼는 밸브입니다. 다만 금리가 언제 내려간다는 예측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압력의 방향과 돈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까지입니다. 참고로 아까 그 개혁안 나왔습니다. 지시가 떨어지고 열흘 만에 부총리 서명으로 승인됐습니다. 문서에는 2030년까지 외국인 투자 자산을 GDP의 15% 수준까지 늘린다는 목표가 적혀 있습니다.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겨 탄다는 그림이 말이 아니라 승인된 문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쪽에서도 같은 방향의 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호치민에서 수십 년 묶여있던 강변반도 지역 개발이 지난달 37억 달러 규모로 투자자 승인이 났습니다. 계획상 주택이 2만 세대가 넘습니다. 묶여있던 공급이 이렇게 하나씩 풀려서 시장에 나오는 것,
그게 제가 보는 다음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숫자 하나를 더 얹겠습니다. 올해 2분기 베트남 회사채 사모 발행이 81억 달러였습니다. 직전 분기의 9배입니다. 기업들이 돈을 급하게 구하고 있다는 그림자입니다. 만기가 몰려있는 개발사들은 결국 분양이든 매각이든 물건을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몇 주 전 세무편을 보신 분은 여기서 하나가 더 연결되실 겁니다. 은행 계좌가 세무서로 보고되는 시대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는 사실 한 몸입니다. 베트남 부동산을 오래 들고 있는 비용과 리스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계좌와 세무의 연동은 이미 시작됐고 CRS라고 하는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도 베트남이 2023년에 그 전제가 되는 국제협약에 서명하면서 첫 단추는 끼워져 있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실제 교환까지는 후속 절차가 남아있고 시장 연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한쪽입니다. 한국은 이미 2017년부터 교환국이라 베트남이 합류하는 순간 한국 거주자 명의의 베트남 계좌에 앉는 임대료와 매각 대금은 한국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부동산 자체는 교환 대상이 아니지만 부동산이 만들어내는 현금이 앉는 계좌는 전부 잡힙니다. 시점이 미정이라는 건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뜻이지 안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장기 보유라는 선택의 유지비가 매년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올해 연말부터 내년 9월 편입이 끝날 때까지 이 구간이 호치민 부동산의 두 번째 상승 분위기가 오는 구간이고 팔지 말지를 고민하던 분들에게는 출구가 열리는 창이라고요. 왜 연말부터냐? 지수자금이 아파트를 직접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식이 먼저 오르고 분위기가 오르고 신용이 풀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 분위기가 늘어납니다. 한두 분기의 시차를 두고요. 실체보다 분위기가 먼저 오는 시장, 이건 파는 사람에게 유리한 시장입니다. 단 여기에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은행에 대기 중인 그 돈이 움직여야 창이 열립니다. 금리가 지금처럼 높게 묶여있는 동안에는 그 돈은 은행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판단은 금리라는 조건에 걸려있는 판단입니다. 저는 그 조건이 언제 풀린다고 예측하는 대신 확인하겠습니다. 그 확인 방법이 바로 뒤에 말씀드릴 지표들입니다. 제가 고객분들께 실제로 드린 말씀은 이렇습니다. 10년, 20년 들고 가실 계획이면 이 이야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매도를 고민하고 계셨다면 이 창을 보시라고요. 단 전량 매도가 아니라 부분 매도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인 MSCI 승격이 2028년을 목표로 걸려 있습니다. 만약 그게 붙으면 이번 상승장은 끝이 아니라 중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번 창에 정리하고 남긴 부분은 MSCI가 실제로 진행되는지를 보고 다시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판단이 틀릴 수 있는 조건도 같이 적어두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올해 하반기에 제 관리 물건들에 대한 매수 문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늘지 않으면 주식의 온기가 부동산으로 넘어온다는 제 전제 자체가 틀린 겁니다. 이건 제 장부니까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년 9월 편입이 끝난 뒤에도 외국인 순매수가 2분기 연속으로 이어지면 이건 일회성 창이 아니라 구조적인 유입이고 창이 닫힌다는 제 타이밍 판단이 틀린 겁니다. 셋째, 내년 호치민 신규 분양 물량이 올해 수준을 넘지 못하면 묶여있던 프로젝트들이 풀리면서 공급이 온다는 제 논리가 틀린 것이고 그 경우 파는 쪽에 유리한 시간은 제 예상보다 길어집니다. 이 3개는 전부 확인 가능한 지표입니다. 내년 10월 편입이 끝난 직후에 이 3가지를 들고 다시 이 자리에서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제 판단이고 제가 고객분들께 드렸던 말씀의 기록입니다. 팔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각자 상황이 다르고 특히 세금 문제는 반드시 한국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호치민에서 11년째 사업하고 있는 싸이공 강 대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싸이공에서 뵙겠습니다.